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현명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돈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연이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 댁내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어렵게 만드는 이 날씨 환경 속에서 주식까지 속을 썩이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1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상세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오리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한 관련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첫 번째 고교체제 개편, 그리고 두 번째는 원격 근무 법안, 세 번째는 미국 그린 부양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교체제 개편에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교육부에서 고교체제를 개편해서 3년 뒤에 전면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곧 이제 고교 학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오늘 크게 올랐죠. 그래서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된 수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좀 더 치열한 그 두뇌 싸움이 시작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육주들이 급등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제 메가 M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 MD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습니다. 메가 MD를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시연해서 내일이 기대가 되죠. 오늘 그대로 보유하신 분은 내일 갭상승 때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상승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바로 이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저항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죠. 24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상승 공간에서의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일봉상에서 좀 체크해 드렸는데, 바로 그 자리가 주봉에서 확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 그리고 120주선이 위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다 하더라도 주봉에서 가로막는 이평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120주선 그리고 일봉상에서 상승 추세 연결선을 연결했을 때, 상승 추세를 연결했을 때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주봉에서 120주선과 만나는 저항 가격대가 되는 것을 염두하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애니능률 이 종목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왔는데 물론 가파른 상승은 아닙니다. 오늘 장중에 14.5% 상승하고 윗골이 약간 달렸지요. 오늘 윗골이 달리게 된 그 저항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였냐면 바로 이제 구름층 상단 부근입니다. 구름층 상단에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근에 와서 저항대 부딪히는 흔적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애니능률은 혹시 눌림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에 한번 구름층을 돌파했다가 밀렸죠. 구름층 돌파하고 밀렸고 다시 두 번째 구름층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위로 보이는 121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마다 좀 다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YBM넷이라는 종목인데, 자, YBM넷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24% 급등을 했고요. 윗골이 달린 그런 모습인데,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121선 위에 안착을 했죠. 안착을 했고 그 위에는 241선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 연결을 해보게 되면 추세 상단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바로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고, 그냥 조정을 혹시 보인다 그러면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안착한 121선을 깨면 안 되겠죠. 121선 아래로 온다는 의미는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고, 121선 위에 안착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241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움직임이라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안내드린 내용대로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원격 근무 법안인데요. 이 원격 근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 두 개의 법이 동시에 발의가 됐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이 원격 근무 허용 그리고 주 4일제 준비를 위한 이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주 1일은 원격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주 4일은 정상대로 근무하는 5일 근무에서 주 1일을 원격 근무하는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격 근무 관련주들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 4일제 근무가 정착이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려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원격 근무 관련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첫 번째 종목 ECS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ECS 원격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이죠. 차트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급등이 나왔던 흔적과 오늘의 급등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왜 주가가 그 이후로 크게 밀렸을까요?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윗골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되죠. 고점이라는 인식. 자,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크게 오르면서 상승을 계속 해왔죠. 그럼 어느 정도는 고점이겠구나. 그리고 위로는 저항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위에 보이는 저항이 하나 보이죠. 241선이라는 저항, 거기를 터치하지 않았습니다만 윗골이 달리고 음봉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을 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오늘의 고점은 어떤 의미입니까? 241선을 정확하게 터치했죠. 역시 그렇게 좋은 윗골이는 아닙니다. 분명히 양봉이긴 합니다만 이전에는 241선을 터치하지 않고 오늘은 241선을 정확하게 터치했다는 의미에서 241선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이제 YBM 넷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121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앞으로 종가 기준으로 121선을 안착한다 그러면 120과 241선,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그 박스권 상단은 매도 자리,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매수 자리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는 관점인데요.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121선을 깨게 되면 좀 더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종가가 121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잘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링네트입니다. 링네트도 원격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죠. ECS와 차트가 비슷합니다. 급등이 나타났던 날짜도 비슷하죠. 윗꼬리가 이제 두 번 달리는 앞서 윗꼬리는 121선, 오늘 또 윗꼬리가 121선 두 번이죠. 그런데 이 링네트의 모습은 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완전히 고점권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닥을 쌓고 왔다는 거. 바닥을 쌓고 왔고 그리고 횡보가 길어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고점 징후가 보여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두 번 달렸지만 해석은 좀 다르게 하자. 61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고 이제 박스권을 61선과 121선 볼 것이 아니라 이 61선과 위로 보이는 241선까지 이렇게 박스를 정해놓고 박스 하단 61선에선 매수 그리고 박스 상단 241선에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모습에서는 241선까지 목표를 잡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R서포트, 역시 원격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죠. 자, R서포트는 한 달 동안 내내 주가를 눌렀습니다. 누르고 나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타났죠. 자, 윗꼬리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고점 징후가 있습니까? 고점 징후가 주가를 바닥권으로 밀어버린 상태에서 바닥권에서의 급등이기 때문에 이 윗꼬리는 나쁘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주어지면은 R서포트는 매수의 기회로 보자는 거죠. 그럼 매수의 기회로 보고 그 다음 상단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바로 위쪽에 보이는 241선까지 상단을 바라보고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1선 부근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위로 보이는 241선을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그린 부양안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한 이후에 또 하원에서 역시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그린 부양안은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감축을 하면서 동시에 탄소
탄소를 감축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린 부양안 관련해서 이 그린 산업계에 청신호를 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린 산업을 추진하는 종목들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자, 그린 부양안 관련 종목 4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나노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그린 부양안 관련 종목으로 오늘 장중에 5.9% 상승이 나왔고 그 전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죠. 121선을 지지한 이래로 쌍바닥을 딛고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구름층 도전하면서 구름층에서 약간 밀린 듯 보이고 또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N자형 패턴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구름층이라는 저항대를 벗어났다라는 것. 벗어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위쪽으로 저항이 약하겠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뭐죠? 일봉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는 겁니다. 자, 주봉을 봤더니 주봉에서도 저항대를 다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윗골이 달렸던 지점들 있죠. 이렇게 윗골이 달렸던 지점. 이 지점을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1, 2, 3예요. 여기 첫 번째 1, 그다음에 두 번째 2, 그다음에 세 번째 3, 세 번째 공간으로 올 것을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윗골이 두 개의 추세를 연결해서 전고점을 넘어설 것을 기대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월봉까지 봐야겠죠. 월봉을 봤더니 월봉에서도 괜찮습니다. 상승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 9만 원대 이하에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다 수익이죠. 9만 9천 원대 고점에서 사신 분만 지금 힘든 거죠. 9만 원부터 9만 9천 원. 기껏해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10% 안으로 손해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의 저항이 적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에서 봤을 때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해피해지죠. 이제 물린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이제는 보유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펼칠 수가 있겠죠. 나노신 소재는 차트의 모양이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도 그린 부양한 수혜 종목이죠. 어떻습니까? 나노신 소재처럼 차트의 흐름이 좋죠. 하나솔루션도 다 해피한 종목입니다. 일봉상에서 모두가 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봉상에서도 저항대를 거의 뚫고 가는 흐름인데 자, 주봉에서 봤을 때에 체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뾰족뾰족 튀어나온 자리들 있죠.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자리. 이 자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왼편에서 위쪽으로 치솟을 때 이렇게 뾰족 나올 때 이때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선행 스팬으로 매물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주봉에서 봤을 때 저항에 좀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저항권에 부딪히고 눌림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혹시라도 주봉에서 눌림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구름층까지 눌림목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매수보다는 혹시 눌리면 눌림목에서 매수하시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확인되고 내일 바로 음으로 바뀐다 그러면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저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항을 뚫고 계속 가는 흐름이다? 그러면 보유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흐름을 잘 보십시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봉에서도 위로 상승 공간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봉에서 눌림목이 발생하면 눌림목에서 효과적으로 잘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캠트로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캠트로스. 이 종목도 그린 부양한 수혜 종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캠트로스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뭔가 위에서 선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바로 241선, 1년 주가의 평균이 그 이평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1선에 와서 그 저항이 오늘 어땠습니까? 터치를 했죠. 계속해서 터치를 하려다가 터치를 한 번도 안 했다가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 한다 그러면 캠트로스는 단기적으로 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관점입니다. 241선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일봉 차트식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늘 안내드리는 저항 매도 가격 제가 표시해드린 이 가격, 이 강력한 저항 라인 여기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일봉에서 봤을 때는 혹시 눌림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눌림이 발생한다면 땡큐하고 사야겠죠. 눌림이 발생하면 땡큐하고 사서 주봉에서 바라보는 아까 표시해드린 그 자리, 이런 N자형 파동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봉에 그려드린 그 저항 매도 목표가를 잘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효성중공업 역시 한화솔루션 그리고 나노신소재처럼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전고점이 이제 68,900원이고요. 오늘 고점이 68,600원. 전고점에서 불과 이제 300원 차이밖에 안 나는 지점까지 왔다는 거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구름층을 벗어났죠. 주봉층을 벗어났고 이제 왼편에 보이는 이 구름층 상단 여기까지는 도전해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고점이 쌍봉으로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쌍봉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쌍봉에서 한번 무너졌을 때 그때 매수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N자형 파동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데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상단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주봉에서 봤을 때 그 자리, 일봉에서 봤을 때의 추세 연결 상단 자리, 이 상단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주봉에서 표시하는 왼편의 구름층 상단과 일치하는 그런 자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두 개의 저항 라인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 효성중공업 눌림목이 발생하면 이 구름층, 주봉 구름층 자리, 눌림목이 여기까지 발생하면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엔 이렇게 구름층,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로 관련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관련 소식 그리고 투자 전략 노란톡을 통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전략 함께 대비하는 돈오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오 리포트 공략 종목 그리고 내일장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돈 워리포트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워리 관련 돈 워리 스탁 8번 방송을 했는데요. 8번 방송하면서 8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8종목 추천드렸고 그중에서 7종목이 다 수익으로 완결이 됐고 한 종목 코오롱 플라스틱만 보합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7종목 다 리뷰하기보다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성에너지인데요. 대성에너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 차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차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성에너지와 같은 이런 차트가 수익을 우리에게 선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구름층 상단이라는 이 자리, 구름층 상단 여기 구름층의 그 평평한 자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강력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저항 라인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성에너지 차트가 아주 샘플로 좋은 차트인데요. 한번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눌림목이 조금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구름층 상단까지 딱 온 겁니다. 제가 대성에너지 추천드릴 때부터 목표를 여기로 잡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성에너지 추천했던 날에 방송을 리뷰해 보시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확인될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자리에 왔고요. 8월 11일자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차트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가격들을 체크를 해서 이 가격에 미리 매도를 걸어 놓는 겁니다. 매도 주문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참고할 차트가 뭐냐면 제가 SP 시스템스를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SP 시스템스가 같은 차트죠. 그죠? 추천할 때부터 여기를 이제 매도 목표로 잡는다. 도널스탁에서 추천드린 종목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따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추천드린 종목인데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차트가.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 SP 시스템스와 같은 차트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2200개나 있지만 그중에서 분명히 이런 차트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차트들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XM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XM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자, XM을 제가 추천드릴 때부터 매도 목표가를 어디로 안내드렸냐면 바로 이 자리로 안내를 드렸죠. 이 자리 왔습니다. 이 자리 왔고 오늘 또 왔고 지난 시간에도 왔습니다. 여기 왔죠. 2번이나 왔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좋다는 것입니다. 구름층 상단이 가로막고 있고 또 평평한 자리가 길어지는 자리, 그 자리까지. 그리고 재료가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충분히 거기까지 온다. 추천 대비 16.8%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M플러스 보겠습니다. M플러스 역시 추천 드릴 때부터 제가 어느 가격대를 안내드렸냐면 구름층 상단과 121선짜리, 여기가 두 개의 저항라인이다. 그래서 M플러스가 바로 지난 목요일자에 급등이 나오면서 121선짜리에 정확하게 왔죠. 그 저항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추천 대비 17.3%의 수익을 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니크인데요. 자, 유니크라는 이 종목 이제 수소 관련 종목인데 유니크는 목표가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가 추천할 때부터 안내드렸던 목표가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니크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전히 매력이 있다는 것. 6,800원 전후 매수가 대비로 상승률은 7% 나왔지요. 눌림목이 발생할 때는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하다. 어떻습니까? 여기 목표로 잡는 그 자리까지는 아직 여력이 있죠. 상승 공간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코오롱 글로벌도 18,000원대 매수 추천을 드렸고 19,150원까지 왔죠. 그런데 제가 추천드릴 때부터 안내드렸던 매도 목표가에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이 120에서는 한 번 더 올만한 그런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평가 건설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도 매수가 대비로 6.4%의 상승률이 나왔지만 추가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돈워리포트 공략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벤처를 발굴해서 벤처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제 차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벤처 투자하는 그런 회사고 여러 회사가 있죠. 인베스트가 붙는 회사, 그다음에 창투자가 붙는 회사들이 바로 벤처에 투자하는 회사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결이 다르냐면 수익 성과가 다른 창투사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월등하고요. 또 어떤 데 투자를 했는데 투자 대비로 100배의 수익을 거두기도 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펀드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회사 이름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은 깜짝 놀랄만 할 겁니다. 실적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창투사, 그러니까 펀딩하는 회사고요. 벤처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이제 영업 수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베스트 회사는 영업 수익이 1,176억, 영업이익이 무려 830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830억. 깜짝 놀랄만 합니다. 830억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700억이 불과합니다. 정말 놀랄만한 실적이죠. 800억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 1,700억이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우수펀드 운영상 수상도 했고요. 그리고 두나무에 투자를 해서 원금 대비 100배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 펀드 결성 8년 만에 1조 원대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해서 투자 열매를 잘 거둔다는 것이죠. 오늘 시초가 6% 급등으로 출발했거든요. 그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펀드 결성에서 8년 만에 1조 원대 투자금을 모집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면서 오늘 갭상승을 했는데 음으로 밀렸죠. 이게 웬걸?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 아닙니까? 오늘 갭상승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낭패를 겪고 있겠지만은 이제 눌림목이 발생한 이 자리에서는 땡큐 하면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업이익이 800억이고 1분기에 영업이익이 250억입니다. 이 정도의 추세면은 올해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이죠.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눌림목이 발생한 자리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다. 차트의 모습도 보십시오. 61선에서 눌림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N자형 파동으로서 상승이 나타났는데 근데 어때요? 위쪽으로 바라보이는 구름층 상단까지도 가지 않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구름층 상단에 도전볼 수 있겠고 2차로는 121선 그리고 3차로는 241선까지 차례차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1차에서 매도, 또 저점 매수 공략, 그다음에 2차 매도, 또 저점 매수 공략, 3차 이렇게 1차, 2차, 3차 분할로서 매도할 수 있고 또 전량 매도하고 저점 매수 공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는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3,610원이니까 3,55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는 것이고요. 오늘 약간 아래꼬리 달렸죠. 3,55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해서 N자형 패동을 그려질 때 N자형 패동 끝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미국에서 이제 7월 달 이제 소매 판매 발표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CPI도 발표됐고, PPI도 발표됐고,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이제 발표가 되는데,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경제가 괜찮은지 어느 정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되죠. 자, 앞으로 이제 금리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또 FOMC 의사록 나오면서 앞으로의 경제의 방향들, 또 긴축으로 갈지 완화로 가게 될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쓸지, 금융 정책을 어떻게 쓸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또 7월 달 CPI, PPI를 발표합니다. 자, CPI, PPI는 미국에서 발표했고 또 중국에서 발표했고 이제 영국의 발표 차례인데 그 흐름대로 보도록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자, CPI, PPI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해서 금리 인상을 초래했고, 자,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시그널은 분명히 주어질 텐데요. 경기 침체 시그널이 주어질 때는 주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CPI, PPI 발표도 유념해야 되고 미국 FOMC 의사록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경기 침체로 가는지 괜찮은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9일까지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를 열게 됩니다. 자, 그럼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를 열게 되면 어떤 쪽에 관심이 될까요? 바로 UAM이죠. Urban Air Mobility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드론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갖겠죠. 자, 네 종목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베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드론 관련주로 늘 이름이 오르내리는 베셀이라는 이 종목. 차트 흐름이 어떻습니까?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했죠. 구름층 상단 부딪히고 눌림목 주고 또 상단 부딪히고 눌림목 주고 그 다음 또 구름층에 부딪히고 또 눌림목 주고 그럼 이런 패턴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이 또 있죠. 바로 이런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셀, 눌림목이 주어질 때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일 제가 추천한다 그러면 베셀을 추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눌림목이 발생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다음 네온테크. 네온테크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추천한 그 다음 날 수익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제가 7월 18일자에 추천을 했죠. 7월 18일자에 추천했고 60일선 걸리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근처에서는 매도 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눌림목이 발생했죠. 눌림목이 발생한 자리가 121선 자리입니다. 그럼 단기로는 어떻게 대응이 되죠? 121선이 이제 매수 관점, 박스 하단의 매수, 박스 상단의 매도.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대응 방법이고 그 다음 박스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박스를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1단계, 그리고 위는 2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패턴이죠. 그래서 네온테크는 1단계 그리고 2단계 이렇게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산텔레콤. 좀채 이 종목은 눌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눌림목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121선 터치하고 좀 눌림이 크게 발생해야 되는데 눌림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런 패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 매수. 이런 패턴을 보이면 매수해서 어디까지요? 이렇게 눌림이 발생하지 살짝 눌렸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N자의 패턴으로 봤을 때 혹시라도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산텔레콤은 눌림을 형성하지 않고 올라가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상장 이후에 크게 눌림이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났고 기존봉을 세웠고 눌림이 조금 발생했죠. 그래서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혹시 하락하면 2차 매수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해본다.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다음 하이즈 항공을 보죠. 자, 하이즈 항공도 역시 드론 관련 종목입니다.
자, 하이장관 어떻습니까? 매집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2달 동안 행보를 하면서 매집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지 않고 있죠. 거래가 늘지 않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거래가 뻥 터질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며 121선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모양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론 관련주 4종목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종목명까지, 종목명이 제일 중요하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02-3153-2642 그리고 문자는 샵 0082 보내주시면 상세 대응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가 되겠는데요. 매수가 16만 원, 비중은 20%네요. 오늘 종가가 13만 8천 원입니다. 16만 원에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5월 달쯤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그 전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삼성전기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기의 흐름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수급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도 잘 봐야 되는데 수급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이 985억을 샀죠. 개인이 985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개인들이 거의 1,000억을 산 흔적이 보여지는데 그럼 최근에 한 달 동안 매수하신 개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과연 수익 상황일까요? 아니면 손실 상황일까요? 한 달의 매수를 보게 되면 그냥 평타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개인의 매수의 이 흐름이 지속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제한이 있겠죠. 좀 가벼워야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만 올라주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 같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61선을 넘어섰다가 지금 눌림목이 발생했죠. 눌림목이 발생했는데 삼성전자를 먼저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먼저 연속해서 4일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개인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61선을 넘어섰다가 눌림목,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타날 때 구름층과 120선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도 비슷한 흐름, 구름층 상단 그리고 121선. 이 121선은 6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예요. 삼성전기가 지금 상황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그 위쪽으로 구름층 상단 자리와 121선 자리, 그 자리가 14만 7천 원부터 15만 원 자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13만 8천 원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떨까 싶고 그 위로 이제 14만 7천 원, 15만 원 자리가 저항 매도 가격입니다. 더 오르지 않을까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바닥 잡고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주봉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가 240주선을 지지하고 위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저항이 있죠. 기준선이 있고 120주선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지수가 이제 좀 저항권에 거의 다다른 모습이에요. 주가 지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가 지수가 이제 저항권에 다다라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이 지수 관련 종목들이 지수와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상승 관점을 계속 안내를 드렸어요. 주가 지수에 대해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해서 상승 관점을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제 조심하자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모두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 상승의
목표를 14만 7천 원과 15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안 하면 그냥 손해로 끝나죠. 그러니까 14만 원 이하, 13만 8천 원 전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목표를 14만 7천 원부터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안내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녹십자 MS라는 종목, 이제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인데요. 매수가 12,000원, 그리고 비중이 25%네요. 고점에 좀 잡으셨는데 아마도 최근 5월 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5월 말에 주가가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수혜 종목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녹십자 MS뿐만 아니라 미코바이오메드, HK 이노엔,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으로 급등이 나타났다가 눌림이 크게 발생했죠. 사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지 원숭이 두창으로 해서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그 진단 키트 관련 종목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이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녹십자 M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 꼬리표를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녹십자 그룹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고 지금 눌림목이 발생했는데 파동의 흐름을 보십시오. 큰 파동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큰 산을 만들어서 하산을 다 했고 또 작은 산을 올라서 또 하산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올랐다가 하산을 했죠. 어떻습니까? 파도의 흐름과 크지 않습니까? 파도가 크게 쳤다가 작게 쳤다가 더 작게 치는 이 파도죠. 그 완만한 파도의 흐름이 나타난 다음에 잔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가는 파동의 흐름 또 일명 또 파도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 이렇게 잔잔하면서 한번 또 칠 때 어느 자리를 봐야 될까요? 바로 구름층 상단입니다. 이런 차트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차트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대성에너지 차트, SP 시스템스 차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차트가 바로 그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는데 그러나 문의하신 분이 12,000원 너무 고점에 사셨어요. 지금 가격은 매수 관점으로 보자. 7,800원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저점을 쭉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점 연결한 지지를 받고 있죠. 녹십자 MS 저 펜으로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수해 볼 만하다. 좋은 종목 문의를 주셨고요. 저는 지금 자리를 매수로 보고 문의하신 분께서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시고 그다음에 여기 구름층 상단 자리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시면 이 구름층 상단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계열로 편입이 된 종목인 게임 종목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실적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갖는 겁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눌림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죠. 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크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름층을 이제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고 급등이 한번 나왔죠.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 눌림이 발생했지만 눌림이 약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 가는 자리는 구름층을 벗어나서 여기 120선 하향하는 120선을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는 매수가가 106,000원, 비중이 17%인데요. 고점에서 잡으신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120선, 오늘은 이제 84,000원대 점차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낮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83,700원, 83,500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21선이라는 자리를 저항 가격으로 인식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인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보세요? 연결됐나요? 네, 연결이 안 됐는데요. 제가 번호를 다시 고지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관계로 문자 상담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LB 글로벌 9,890원에 10%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요. HLB 글로벌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으로 편입이 된 종목이죠. HLB 글로벌, 또 HLB 생명과학도 있고 HLB 테라퓨틱스도 있습니다. 자, HLB 글로벌 따로 보시면 안 되고 대장 종목인 HLB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HLB가 어떻습니까? 제일 상승 탄력이 강하죠. 자, 어떻습니까? 한번 산을 크게 보여줬죠. 산을 크게 보여주고 그 다음 산을 만들면서 아래를 허용하지 않고 61선 위에 안착을 하더니 위로 한 번 더 급등을 했고 또 눌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HLB가 눌림이 발생하는 눌림의 끝자락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HLB 글로벌도 HLB가 만약에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 하락을 하면 HLB 글로벌도 덩달아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HLB가 바로 표시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HLB 글로벌도 지지를 받겠죠. 자, HLB 글로벌은 근데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눌림목이 발생할 때 이 저점 지지, 바로 제가 표시한 이 자리 여기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저로의 이제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HLB 글로벌 저도 이제 일단 메모를 해놓습니다. 과연 그 자리가 올지 온다 그러면 저는 저로의 매수 기회를 보고 이렇게 추세 연결 하단에 자리 잡을 때 HLB를 보여드렸 그 자리는 HLB 구름층 상단의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HLB 글로벌이 바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오늘 십자형 도지를 만들면서 방향성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거기도 매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9890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제가 안내드렸던 이 저점, 이 추세 연결 하단에 왔을 때는 역시 추가 매수로 노려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121선을 아직 터치를 안 했죠. 이전에 121선을 만났으면 훨씬 좋았겠죠. 오르는 상태 여기서 만났으면은 조금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으나 그러나 120선이 하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향하는 120선 어떻다? 저항이 좀 강하다라는 것. 이게 만약에 상승의 패턴을 보여주는 저항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저항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이평선인 120과 241선이 하향하고 있느냐, 상승하고 있느냐, 그 흐름에 따라서 대응은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120선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121선을 저항대로, 단기 저항대로 인식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성파워텍 6,480원의 비중 20%네요. 자, 보성파워텍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갭상승을 했죠. 오늘 보성파워텍이 급등한 것은 이집트의 이제 원전 관련 수출 내용이 오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갭상승한 종목들이 꽤 되죠. 보성파워텍이 오늘은 대장이었어요. 원전 관련해서 보성파워텍도 그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갭상승에서 올랐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구름층 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층 위를 벗어나니까 우리 실수하게 되는 것은 왼편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까지도 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일차적인 실수입니다. 저항을 구름층 상단을 벗어났으니까 위쪽으로는 저항이 없다. 새로운 공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봉만 볼 것이 아니라 주봉과 월봉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그리고 월봉에서 봤을 때 위로 저항대가 무엇이 있을까 다 체크를 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주봉을 봤더니 어떻게 보냐면 주봉에서 봤을 때 이제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전에는 구름층이 완만하게 있었습니다. 완만하게 있다가 구름층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성파워텍이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넘지 못하고 밀렸다는 거죠. 주봉의 기준선이요. 주봉의 기준선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입니다. 26개. 주봉에서는 26주죠. 26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입니다. 이평선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평선은 종가의 평균, 그 다음에 기준선은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니까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 저항이 좀 밀렸구나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자, 일봉상에서는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121선,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박스를 봐야 되죠. 121선 이 자리를 박스 하단으로 보시고 매수 관점. 그다음에 박스 상단은 기준선 자리. 자, 기준 자리를 돌파하면 위쪽으로 더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다음 저항 자리는 바로 이 구름층 상단,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으로 바라보고 대응해 볼 수 있다. 단 오늘 지지를 받았던 120선을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121선을 하회한다 그러면 그 아래도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으로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종가 121선 지지받는 것을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왼편의 구름선 상단과 주봉의 기준선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 태웅 로직스 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4,800원에 80%. 4,800원에 80%. 혹시 저하고 통화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 한번 원래 통화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하고 한번 통화하신 적 있죠. 그거가 코스타 코스피 중에 양 주식 중에 제일 싼 것 같은데 그걸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으면 적정할까요? 아, 이전에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태웅로직스 이 차트 지금 보이시나요? 예. 화면에. 예. 제가 조금 전에 여러 종목들 안내 드렸던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대성에너지라는 종목 보셨나요? 그런데 그런 주식하고는 이거는 20억짜리가 700억, 800억, 연말에 가면 1,000억이 넘는데 이런 주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예.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그 실적을 믿고 가시면 되는데 예.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안내 드리는 기술적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적을 뭐 본다 1년이 그러면 실적 기준으로 보게 1년이라도 되면 좋으니까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 하고 문의를 하는 거예요. 자,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태웅로지스 실적은 너무 좋은 거 분명하죠. 제가 예. 오늘 도노리포트 공략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드렸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영업이익이 8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700억, 1,8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에요. 예. 그럼 태웅로지스는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790억, 시가총액 2,300억이에요. 그러면 예. 그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시죠. 태웅로지스 영업이익 790억, 근데 시가총액이 2,300억. 에이티넘이 영업이익이 830억, 시가총액이 1,700억. 어떤 종목이 더 저평가되어 있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가면은 지금 아예 이해 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물론 실적을 반영을 해야 되지만 실적을 100% 반영한다라는 공식은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개인들이 꼭 놓치는, 우리 개별적으로 놓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적으로 당연히 실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100% 성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는 오른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저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려요. 대성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매도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드렸다고요? 구름층 상단 여기로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렸죠. 그리고 SP 시스템즈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SP 시스템도 어디? 바로 이 자리. 전혀 제가 옮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태웅로지스는 어디? 그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가 매도 포인트 아닙니까? 태웅로지스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바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태웅로지스 매집 차트다. 여기서 매집 차트로 보여드렸죠. 지금 노란 톡방 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태웅로지스 제가 어떻게 안내드렸습니까? 매집 차트이지만 매도 포인트는 여기입니다라고 안내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웅로지스는 단기적으로 이제 눌림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물론 중장기로는 좋아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700억, 800억 나오는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물론 실적 대비로 그렇게 따지면 7천억, 8천억 가야 되겠죠. 그건 중장기 전망이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주봉에서 봤을 때, 월봉에서 봤을 때 고점을 연계하는 추세까지 계속 바라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식을 그렇게 매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익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도해야죠. 여기서 매도하고 또 눌림목이 발생하면 기쁘게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상단 어디요? 뾰족 저항이 또 튀어나온 자리 여기서 또 매도하고 이렇게 가야 수익 극대화를 하지 내가 주식을 갖고서 계속해서 보유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웅로지스 1차 구름층 여기 1차 매도 이게 맞다고 보고 2차 매도
여기 뾰족 튀어나온 자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주식을 보고 할 필요가 없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청자님 믿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 일단은 전-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매도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고 눌린 목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주식을 해요? 주식할 필요가 없지. 지금 매수가가 얼마예요? 4,800원이요. 수익 나고 계시는데요. 저는 무상도 100%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중장기 전략대로 그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중장기 전략대로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아니, 것은 전체 주가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까지 가면 4, 4분기 실적까지 하면 1,000억이 넘는데 이런 주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님 그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대로 하시고요. 저는 주가 지수의 흐름을 무시를 하지 못한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 지수가 혹시라도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통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네. 제이스텍이요. 네, 제이스텍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1,750원에 15%. 1,750원에 15%요. 15%. 네네. 이 종목 뭐가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아, 이거 그냥 그 전문가 추천으로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게 뭐 근데 실적이 코로나 좋다니까? 이전에 샀던 거라요. 네.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빠져서 음흠. 계속 아, 매수가가 이제 1,700원대인데 네네. 지금 고점에서부터 한 35%에서 40% 정도 하락한 상황이네요. 네네. 자, 제이스텍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스텍이 올해는 좋죠. 턴어라운드죠. 작년도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가 1분기에 영업이익 29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의 흐름을 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 이 업황이 좀 안 좋아요. 하반기로 네. 갈수록 반도체 네. 업황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이스텍이 이제 윗골이 달리고 8월 2일자에 윗골이 달리고 밀렸다가 다시금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인데요. 네. 이 자리 윗골이 달렸을 때는 어디서 부딪혔냐면 바로 지금 표시한 자리. 여기서 부딪힌 겁니다.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그럼 네. 그 다음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보는 거죠. 급등 후 눌림목, 네. 그 다음에 상승하는 패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2차 매도 포인트예요. 1차 매도 포인트는 윗골이 달렸던 자리가 1차 매도 포인트는 놓치신 거고, 왜냐하면 매수가가 높아서 그랬죠. 그러니까 6,700원대부터 6,500원대 사이에서는 매수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여기가 바로 120과 241 두 개의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평선 네. 지지가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6,5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매도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자리가 7,400원 전후한 자리입니다. 7,400원 네. 전후한 자리. 그래서 평균을 좀 낮추세요. 평단을 낮추시고 7,4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선에서 추가 매수 하라는 소리죠? 예,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네. 그리고 7,400원 전후에서는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전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반기로 네. 가면 갈수록 반도체 업황은 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종목에서 다른 업황, 더 다르게 좋아지는 업황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금 정리합니다. 6,5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네. 7,400원 전후에서는 최종 매도해서 정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더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네.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조심스러운 네네. 관점에서 대응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네,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게요. 네, 에이프로젠 그거 합병하면 좀 좋아질 줄 알고 그걸 몇만 주를 갖고 있어요. 아, 예, 에이프로젠이요? 예, 근데 이게 오늘 이렇게 뭐 공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불어로 뭐 매각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뜨더라고요.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잘 모르고 이걸 했는데, 이걸 좀 가지고 가야 해야 돼요? 아니면은 매각이 좀 잘못되면 문제가 될까요? 좀 주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2,050원에 그것도 물 타가지고 네. 한 60% 되는데, 네. 한 8만 주 정도 되거든요, 지금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에이프로젠 이게 이제 합병을 하고 예, 이후에 이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예, 5천억 원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예, 예. 오늘 그 내용은 분명히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죠. 호재예요. 그럼요. 경영권 매각을 해서 5천억 원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예, 예. 5천억을 확보해서 다른 쪽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게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예, 예. 바이오 시밀러는 안정적이죠. 복제약을 예. 만드는 거니까요. 복제약을 예. 만들어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근데 오늘 급등을 이제 17% 하고 밀렸는데 예, 예. 급등한 이제 그 끝자락이 1,770원인데요. 예. 차트 보이시죠, 여기? 예, 잘 못 봤어요. 오늘 그 1,700원 올 때까지는 잘 못 봤었거든요. 네. 사실 구름층 자리 예, 예.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매도를 하는 것이 좋긴 좋았어요.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그런데 매수가가 이제 2,050원이다 보니까 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걸 2,025원에 그걸 줬었거든요. 네. 그 가지고 가지 않을 사람들 청구권 할 때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좀 넘겠다 싶어서 그냥 가지고 가봤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보세요. 예.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아, 예. 이 자리가 이제 1,800원대거든요. 예. 정확하게 보면 1,800원이 아니라 1,770원 정도가 되니까 예. 1,800원 오기 전에 한번 네. 이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오늘은 고점이 1,770원이었죠. 예. 여기 한 번 더 올 가능성은 있어요. 아, 거기가 이제 거기를요? 강한 저항이고요. 예. 근데 시청자님께서 2,050원에 매수하셔서 예. 제 중장기로 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이제 주봉이거든요. 예. 주봉으로 봤을 때는 2,100원이라는 가격이 보이거든요. 2,100원. 그러니까 2,100원은 더 강력한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 아, 예. 1차 저항은 1,780원, 2차 네. 저항은 2,100원이에요. 예.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시려면 2,100원까지 잘 호딩하셔서 거기서 다 정리하시는 게 좋고 그 이상 네. 바라보지 마세요. 아. 네, 2,100원 이상 이게- 바라보지 마세요. 아, 선생님, 2,100원이 그러면 아니면 손절매를 1,700원이나 1,800원에서 허야 맞을까요? 아니면 2,100원까지 그냥 바라보고 손절매하고 반절은 가지고 와야 맞을까요? 2,100원은 너무나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예.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회복하시려면 예. 오늘 고점이 1,770원과 1,780원 사이에 왔을 때 예. 거기서 한번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매일 걸어놔 볼까요, 그러면요? 예. 근데 이 자리가 좋아요. 저는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메모를 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가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 여기가 이제 가로막는 저항이 되면서 눌림이 또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 한 달, 예. 두 달 또 힘드실 수가 있어요. 아, 힘들다고요? 예, 힘들죠. 한 달, 두 달 견딘 다음에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 확보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이렇게 절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하잉크 코리아고요. 네,
매수가 비중이요? 예, 8,900원에 40% 정도 돼요. 아, 30%요? 40%. 40%요? 네네. 아, 계속 추매해가지고 그 단가를 낮춰놨어요. 아, 추매를 하셨군요. 네네. 자, 추매를 한 게 맞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하이크 코리아가 어떤 게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처음에 다른 방송에서 이게 제2의 네이버 같다고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 토트넘 그리고 또 이게 디즈니 그 카카오 디즈니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8,000원에 이렇게 처음에 구매를 했고 네. 또 14,000원에 구매를 했고 막 해가지고 단가 낮춰서 8,900원까지 온 거예요. 혹시 차트 보실 줄 아세요? 차트 못 봐요. 아, 그런 거 차트. 그냥 이제 제가 처음에 막 주식이 딱 오를 때 삼성전자를 처음 사가지고 이제 주식을 한 6개월 안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봐서 2021년도 1월 달부터 제가 조금 사고 팔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손해 되게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자, 하이크 코리아가 토트넘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네, 토트넘 IP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데요. 자, 차트를 볼게요. 네. 이 하이크 코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저녁 방송을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오전 방송을 할 때 어떻게 안내 드렸냐면 하이크 코리아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아. 이렇게. 자, 차트 보이시죠? 네. 우리 그래서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금액이 안 차트를 나오니까 잘 분석하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제가 표시한 자리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면은 여기가 30% 구간입니다. 네. 30%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 하락을 했냐면 121선까지 하락을 했죠. 예. 이 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가를 매매하는 그 매수 주체들 또 매도 주체들이 무엇을 보고 매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맥점을 보고 매도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왜 매도했겠어요? 제가 안내드리는 이 기술적 맥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들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다 안내드리고 공유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알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들의 매도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매수는 어디서 합니까? 바로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물 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맥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매수 관점에 보는 자리가 맞아요. 7,000원대는. 그러면 이제 다시 상승을 할 때 어떤 패턴을 보여주냐면 61선 어때요? 꺾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61선이. 자, 내려오는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이 하향을 하게 되면 거기가 강력한 저항이 된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향하는 중장기 이평선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하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구름층 하단을 딱 만나게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또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구름층 들어오는 자리에서 한번 저항이 됐었죠, 여기가. 그 다음 역시 두 번째도 역시 구름층 진입할 때 또 저항이 되는 거예요. 매수가 이제 8,900원인데요. 매도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8,900원부터 9,000원 자리니까요. 네. 지금 평균 단가를 좀 더 낮추세요. 7,100원대 좀 더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여기 제가 표시하는 자리 여기 있죠? 이 자리가 이제 8,900원부터 9,100원 자리입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셔서 매도 목표를 8,900원부터 9,100원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너 혹자가 뭐 제2의 좀 더 해도 괜찮다고요? 그렇죠. 제2의 네이버라고 했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매출액이 고작 140억 나오는 회사하고 어떻게 네이버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2의 네이버가 될 주식이라고 막. 절대로 안 됩니다. 제2의 네이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그렇죠. 혹시 영화 곡성 보셨어요? 아니요. 곡성 안 보셨어요? 제 나이가 많아서 영화 같은 거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니, 곡성이란 영화요. 영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아, 곡성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보다 말다 했어요. 유명한 대사가 뭐가 있냐면 무엇이 중헌디가 있어요. 무엇이 중헌디. 네. 무엇이 중요해요? 진짜 뭐 중요해요. 주가는 진짜 실적이 정말 중요하죠. 실적이 중요하죠. 실적 중요하고 주가가 흘러가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현혹되지 마라. 이게 이제 그 곡성에서 나오는 중요한 대사거든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2의 네이버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안내드리는 기술적 안내대로 해서 그냥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유, 수고 많습니다. 그 단과학이라는 그 네, 종목을 대한과학. 네. 예, 그거를
좀 제법 됐는데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1,250원에 한 비중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50% 이상 들어가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요즘 좀 부진한 것 같아서. 아, 이 종목 전망이 뭐가 좋아서 어떤가. 사셨어요? 그거는 무슨 뭐죠 이렇게 뭐 무슨 방역 관련돼 가지고 뭐 운행하는 차가 뭐 차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자. 얘기를 듣고서 그냥 요즘 뭐 전염병이 심하니까 그런 차가 많이 활용이 되겠다 싶어서 네. 그 선택을 했는데 네.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과학 안내를 드릴게요. 네. 꼭 방역만 관계된 건 아니고요. 아, 네, 대한과학은 그 과학 기자재를 예. 공급하는 회사예요. 실험실 같은데. 예. 실험실 같은데 과학 기자재도 공급하고 물론 방역에도 관계가 되어 있겠죠. 네. 근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국가 정책, 과학 관련된 과학 정책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정치인으로서는 안철수와 더 관계가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 종목이다. 예. 네.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차트 좀 보실 줄 아시나요? 차트 제가 지금 오래되질 않아서 대충은 뭐 이렇게 차트 이렇게 흐름은 예. 그럼 제 봅니다. 방송 자주 보시면 차트를 보는 안목이 좀 생기실 거예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했죠. 상한가. 상한가 최근에- 시연했죠. 상한가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한가. 네네. 상한가를 발생시키고 지금 절반까지 눌림목이 발생했죠. 상한가의 절반. 때로는 네네. 상한가의 3분의 1 지점까지도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매수 지점은 어디다? 추가 매수 자리는 바로 여기죠. 일반적으로 상한가를 시연하게 되면 상한가의 저점을 잘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 저점을 훼손한다는 것은 주식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주식을 네.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한가를 시연했을 때 이 절반 정도 그리고 3분의 1 지점까지는 눌림목을 형성하고 다시 매집을 할 수 있다. 근데 네. 이제 그다음에 주봉을 봐야 되겠죠. 주봉을 보니까 어떤 선에서 저항에 가로막히고 있죠.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구름층은 다 저항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박스 하단은 어떤 자리? 지금 구름층 하단에 왔으니까 매수 자리. 그다음 박스 상단은 구름층 상단 매도 자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스 하단에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매수 자리예요.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현재는 그럼 매수 자리다 이거. 그렇죠. 예, 현재는 매수 자리. 그다음 박스 상단은 여기가 바로 매도 자리니까 충분히 이익 내고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요. 네. 지금 좀 이렇게 손실률이 좀 제법 되는데. 손실 1,250원에 사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뭐 기껏해야 3%인데요. 3%라도 금액적으로. 예, 3% 뭐 손실인데 근데- 그러면 제가 정확한 솔루션을 드릴게요. 네. 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저는 여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가 얼마냐면 9,600원 선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9,600원 선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네. 예,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포인트를 주봉이 구름수 상단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차트를 보십시오. 제가 그려드린 선을 잘 보세요. 이렇게 네. 1, 2, 3. 자, 1, 2, 네. 여기 2예요. 1, 2, 3.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냐면 11,800원 부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1,800원. 그렇죠. 거기서는 최종 정리하십시오. 거기서 예, 정리. 심플한 대응 전략 안내 드렸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정보에 대한 공유는 이제 노란 톡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란 톡방에서 종목을 추천하거나 1:1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투자 전략들을 챙겨가는 그런 방이 되니까요. 노란 톡방을 통해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